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조은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5.16의 그 정신을 잘 후대에 남겨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런 항상 자리를 어렵게 마련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회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뜻으로 오늘 이렇게 왔는데 또 한마디 여러분께 드리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평소에 5.16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중에 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5.16에 대한 얘기를 우리 후대가 이렇게 물어보면 딱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우선 무혈혁명이라는 거를 이제 근거를 그건 많이 네이버에도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 과정이. 그래서 또 우리 피신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 내각 총리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친 이유도 없었고 또 윤보선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신데 북한이 6.25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? 그러니까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미군의 고위급 고문관이나 이런 맥그루드 장군이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반란군을 막아야 된다. 이랬을 때 내란으로 되면 오히려 북한을 돕는 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일들이 1년에 이걸 어떤 충돌 없이 잘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어떤 신의 손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무혈혁명에 대한 얘기를 특히 제가 어디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1990한 5, 6년도에 제가 어떤 제안을 받았느냐 하면 그 남미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그 피노체트 아우구스투스 헤드 피노체트 대통령이라고 유명한 군 출신의 그분도 혁명을 했는데 그분이 연세가 이제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. 저한테 2007년도까지 국군 통수권을 좀 유혈 사태가 있었지만 혁명 과정에서 그 당시에 남미에서 가장 GDP가 높은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, 저희 국민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를 덮고 2007년도까지 통수권을 갖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분이 모처럼 저희 설립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 중에 한 사람 다른 또 연락이 안 됐었겠죠.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연락이 와서 한번 초대하고 싶다.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의 카터 앵커트 교수라고 지금은 그분의 성함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뭐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시다가 저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같이 네 사람이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뭐 LA에서 그분의 전용기를 보내면 칠레로 간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정말 우리말로 그 싼지팽이를 짚고 나서시면서 박근영 씨는 절대 그 초청에 응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?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한국학 과장이세요. 근데 그 과의 과장이 제일 이제 권한이 있는 분인데 그 물어보니까 너의 아버지는 무혈혁명을 주도하셨는데 그 피노체트 대통령은 그 군사혁명 때 미국이 들어왔죠. 그때가 키신저 국무위원 시절이니까 국무장관 시절이죠. 그랬는데 미국이 또 도와서 그때 그 사회주의 국가로 자꾸 가려고 그 남미, 중남미가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좀 지원을 했는데 그 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여기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희생자가 났다. 그런 유혈 사태를 일으킨
그런 혁명을 통해서 또 대통령을 한 분이 초대하는데 박근영 씨가 간다는 건 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.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말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무혈혁명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뭐 생각하시고 무혈혁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구국의 혁명이었다. 그럼 또 왜 국기부의 혁명이냐? 툭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. 뭐 헌정을 중단시키고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아주 문제의 이제 그 혁명인 것 같이 구테타로 말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김일성이 그 군부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무릎을 치면서 정말 정말 우리가 먼저 손을 썼어야 되는데 하고 무릎을 쳤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. 제 위에 남침을 도모하려다가 이제 4.19 의거 직후에 너무 그 극한적인 우리 난맥상이 있었지 않습니까? 뭐 데모로 시작해서 데모로 끝나고 우리 땅이 어떤 땅인데 빨치산 유족회가 다 나서서 데모를 하고 또 민생 치안을 돌봐야 되는 경찰들이 모두 그냥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데모를 하고 뭐 초등학생까지 데모를 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상이 혼란한 걸 알고 김일성이는 분명히 자중진환이 계속 물을 익으면 그냥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제2의 6.25는 쉽게 내가 적화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인이 나섰죠. 그랬기 때문에 좌절된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. 정치권에 계시니까. 그래서 그런 문화일보 2013년도 1월 18일자 김일성이가 그 푸자노프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이자 외교관이 있습니다. 당시 북한 대사가 1960년도 4월달에 이제 그 4.19 직후에 너무 곤란한 틀을 타고 가만히 있으면 공산주의가 아니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련을 얻고 제2의 남침을 도모했던 아주 그 문서, 기록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이제 다 아주 자신만만했다가 이제 군인이 나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좌절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래서 이건 구국의 혁명이다. 이렇게 구국의 혁명을 놓고 또 우리가 헌법학자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헌법학자들이 뭐 그분의 표현으로는 괜히 눈치를 보느라고 요즘 그 작용화된 어떤 그런 정부의 그 작용화라는 얘기는 그 르피가로지, 르몽드지라고 하는 프랑스의 메인 언론에서 다뤄진 것입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이 이제 이번에 집권을 하게 됐다. 이렇게 8시간마다 YTN에서 T뉴스로 방송하는 걸 제가 그 당시에 본 기억이 나는데 세계가 인정하는 좌파 정부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그런 일련의 걸 봤을 때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국가기관, 군인과 경찰은 국가기관입니다. 아무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갖고 계셔도 그걸 가지고 혼자 쓰는 게 아니죠. 그 국민의 군대를 쓰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너무 뭐 신파, 좌파, 신구파가 이렇게 자꾸 정쟁을 하고 너무 사회 혼란이 극하니까 뭐 어떤 지위를 기다릴 수도 없을 때 이 국가기관이 나서는 이거는 헌법에 맞는 위법하지 않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. 그래서 국가 긴급권이라고 하는 걸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5.16 혁명은 국가 긴급권이고 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동학혁명이라든가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나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정권에 대한 반정부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 저항권이라고 딱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실패한 그런 군부 쿠데타 같이 더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으면 몰라도 그래도 단기간에 이거는 UN 경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. 204개국 지금은 몇 개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 89년도에 나온 문서에 204개국의 세계 나라 중에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한 제일 1위의 국가고 2위가 뚝 떨어져서 싱가포르였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
그런 것을 꼭 아까 구국의 혁명, 또 무혈혁명, 또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가 긴급권, 군대가 나섰기 때문에.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은인자중한다 그러죠. 은인자중이라는 뜻 자체가 뭔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터트리지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깝깝하게 있는 그 뭐 분개심을 폭발하지 못한다든가 그 운임자중하던 군이 나선 거죠. 그러니까 군대는 미국의 고문관들도 와 있고 도저히 이 혼란함을 한국 정부가 잘못하면 우리가 또 다른 신탁 통치로 들어갈 수 있는 위기를 우리가 이 군사혁명으로 잘 모면했다는, 일으켰다는 그거를 여러분께서 좀 다음 세대에 잘못 알고 있으면 꼭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짧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